누군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고 해보죠. 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간절히 원해야 해. 더 강하게 믿어야 해. 매일 아침 다짐하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노트에 적어야 해.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이미 그것을 가졌다고 반복하고,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아직도 안 오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더 세게 믿어야 하나? 그리고 더 간절해집니다. 더 자주 확인하고 더 강하게 상상하고 더 많이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그게 오지 않는지 궁금했던 분이라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한다는 감정 자체가 이미 그것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한다는 감정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건 단순히 이게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이미 가졌다고 하지만 감정은 계속 아직 없는데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강하게 원할 때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결핍이라는 상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반응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청구서가 올 때마다 긴장합니다. 누가 돈 이야기만 꺼내도 예민해집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뭘까요? 말은 풍요인데 상태는 결핍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말이 아니라 상태를 읽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핍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간절하게 원하면 안 되는 거? 정확히는 간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 없으니까 빨리 가져야 해. 애써서 끌어당겨야 해. 이 흐름 안에는 지금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가 우리의 선택, 반응, 태도를 전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왜 연락이 늦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도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반응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나온 반응들은 실제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무거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더 확인하려 하고 더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원함이 현실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원한다는 감정이 결핍의 상태를 만들고 결핍의 상태가 결핍의 선택을 만들고 결핍의 선택이 결핍의 현실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나?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하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구조를 몰랐을 뿐입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더 열심히 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질수록 결핍의 상태는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더 간절히 원해야 해 라는 생각 자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원한다 안 된다, 더 간절히 원한다 더 안 된다 자책한다. 이 순환을 끊으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힘을 빼는 쪽으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는 것과 원하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원할 때 그 대상 자체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사랑, 성공, 건강.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걸 가졌을 때의 상태입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상태를 원하는 거고,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상태를 원하는 거고,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상태를 원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10억을 준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당신은 평생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이 생기잖아. 그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 예로 제시를 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있을 때의 편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를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걸 가지면 그때 여유로워질 거야. 그 사람이 오면 그때 안정될 거야. 성공하면 그때 당당해질 거야. 이게 바로 현실이 멈춰 있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미래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돈이 생기면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의 지금 상태는 여유 없음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여유 없음의 상태를 읽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유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유로운 상태로 산다면 현실은 그 여유로움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매우 구조적입니다. 상태가 선택을 결정하고 선택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A는 돈이 생기면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B는 이미 충분해. 지금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옵니다. 조건은 애매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A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불안한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합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안 보고 리스크도 제대로 계산 안 하고 그냥 덥석 잡습니다. B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야겠다. 여유로운 상태에서 천천히 검토합니다. 계약 조건을 따져보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거나 아니면 과감히 거절합니다. 결과는 A는 급하게 잡은 기회가 함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B는 차분히 기다렸더니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상태가 현실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상태에서 반응하느냐의 문제. 그럼 어떻게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그 상태로 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여유로운 상태로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태는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여유로운 게 아니라
여유로운 상태에서 반응하는 게 여유로운 겁니다. 사랑받아야 안정된 게 아니라 안정된 상태에서 관계를 대하는 게 안정된 겁니다. 성공해야 당당한 게 아니라 당당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게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돈을 끌어당기려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여유로운 사람처럼 반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청구서가 와도 아, 망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로 반응합니다.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도 긴장하지 않고 가볍게 받아 넘깁니다. 작은 소비를 할 때도 아까워가 아니라 괜찮아,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안의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 처음엔 어색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현실은 부족한데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를 필요 없습니다. 들리는 대로 두고 그냥 다른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 지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여유롭게 반응할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게 현실이면 그건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아, 지금 돈이 부족해. 하지만 그 다음 반응을 다르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현실을 인정하되 상태는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립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 줄 압니다. 아니, 현실은 현실대로 보고 상태는 상태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돈이 없네. 현실 인정. 그래도 나는 괜찮아. 상태 선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당장 내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이 없어도 예전처럼 패닉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봐도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기본 신뢰가 생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는 눈앞의 것을 붙잡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해야지. 이 사람이라도 잡아야지. 이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래서 나쁜 조건도 받아들이고 나쁜 관계도 유지하고 나쁜 거래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하지만 그때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유로운 상태에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게 있겠지. 굳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래서 나쁜 제안은 거절하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나은 기회가 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여유로운 상태에서 더 나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불안한 사람 주변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불안한 제안이 오고 불안한 관계가 맺어지고 불안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태끼리 자연스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유로운 사람 주변에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유로운 제안이 오고 여유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여유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도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같은 주파수끼리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끌릴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서로 불안하니까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붙잡으려 하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그 불안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줍니다. 어느 쪽이든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반대로 안정된 상태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좋네.
근데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끌릴까요? 같은 안정된 사람입니다. 서로 여유롭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상태가 현실을 이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현실이 정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았는데 기회가 왔고, 간절히 원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게 들어왔고, 집착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힘을 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원래 명제로 돌아가 봅시다. 원함은 결핍의 신호다. 이 말은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꿈꿉니다. 다만 그 원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원함을 지금 없으니까 빨리 채워야 해로 다루면 그건 결핍이 됩니다. 하지만 원함을 이미 충분한데 이것도 있으면 좋겠네로 다루면 그건 확장이 됩니다. 같은 원함이지만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상태의 차이를 정확히 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연인을 원합니다. A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다. 누군가 나를 채워줘야 해. 사랑받아야 완전 완해질 수 있어.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괜찮아.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혼자여도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매력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A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드디어 내 사람이 나타났어. 온 신경을 그 사람에게 쏟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상대방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이 사람 나한테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A는 더 불안해지고 더 붙잡으려 하고 결국 관계는 끝납니다. B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은 사람이네? 천천히 알아가 보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답장이 늦어도 바쁜가 보다로 넘기고 자기 일을 합니다. 상대방은 그 여유를 느낍니다. 이 사람 편하네. 같이 있으면 부담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똑같이 사랑을 원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상태. A는 결핍의 상태에서 원했고 B는 충만한 상태에서 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원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없으니까 필요해가 아니라 있으면 좋겠네로. 이게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게 있으면 더 좋겠지로. 빨리 가져야 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오겠지로. 이렇게 원함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상태가 바뀝니다. 결핍에서 충만으로. 그리고 그 충만한 상태에서 현실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그냥 상태만 바꾸면 현실은 따라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반응해 보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이미 충분한 사람처럼 행동해 보세요.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 비싼 애가 아니라 괜찮아, 즐기자로 생각합니다. 누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미안해,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라고 가볍게 받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 보세요. 상대방의 연락이 늦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바쁜가 보다로 넘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다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이네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억지로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쪽을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진짜로는 없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마세요. 들리는 대로 두고 그냥 다른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
지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여유롭게 반응할 거야. 하루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나요? 네, 하지만 생각이 현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상태를 바꾸고 상태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유로운 상태에서는 급한 제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눈앞의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나쁜 조건도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던 구조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반응합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건 지금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계속 없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상태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그냥 상태만 바꾸면 현실은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상상하고, 더 강하게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바꿉니다. 상태. 불안한 상태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현실은 불안을 읽습니다. 결핍의 상태에서 아무리 풍요를 상상해도 현실은 결핍을 읽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태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다르게 반응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와도 패닉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로 넘기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나만의 시간 이내로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로 가볍게 흘립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현실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함은 결핍의 신호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읽습니다. 하지만 상태를 바꾸면 메시지가 바뀝니다. 없으니까 원해가 아니라 이미 있으니까 괜찮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온 선택들이 현실을 자연스럽게 바꿉니다. 애쓰지 않아도,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반응해보는 겁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음설계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